가게가 이제 조금 많이 좁아요. 진짜 한 2팀만 들어와도 정말 가득 차고 줄 아닌 줄처럼 돼버리거든요. 마케팅 그러기도 전략이 하고.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 여기는 뭔데 이렇게 줄 서 있어? 그러니까. 몇 팀 안 왔는데 줄 서 있는 거거든요. 그냥. Steady, let it last, let it let it still fall, let it last, let it last. 3년 동안 네. 혼자 했어요. 새벽 6시 반에 나와서 반죽을 치고 있음과 동시에 또 발효실로 한 애들은 들어가고 그 그람수대로 맞춰서 성형을 하고 또 중간 발효라는 거를 해요. 내용물도 넣고 해서 2차 발효라는 걸 또 해요. 시간이 꽤 걸려요. 반죽기가 반죽을 해준다고 해도 다 늘어붙어가지고 잘 안 꺼내져요. 떼줘야 근데 되고. 그게 뭐 10kg, 8kg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여자가 하기에는 진짜 힘든 일이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해보니까. 그거를 3년 동안 혼자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팔뚝에 알통이 막 생겼어요. 20kg짜리 막 그냥 들고 네, 혼자 날르고 들어. 지금이야 이제 오라버니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주는데 다투고 호칭이 나면은 오라버니예요? 저희가 나이가 5살 차이가 나는데 네. 그냥 왠지 오빠라고 부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네, 마음에 들어요? 존댓말을 해주는데 이제 싸울 때는 네. 싸울 때는 반말을 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제가. 정말요? 싸울 땐 반말로 해요? 싸울 때는 뭐 반말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덜 받아요. 이 친구가 원래는 존댓말하던 친구가 이제 자기 승질 난다고 막 그러니까 승질이 더 나죠. 화가 나는 건 그 사람이 존중받을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니까 존댓말이 안 나가죠. 그렇죠. 네.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7년 동안 계속 존댓말만 해주는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니 저한테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그랬냐? 이거 해라. 저한테 저는 약간 명령하듯이 저한테 뭐뭐 했냐?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이렇게 해라. 제 입장에서는 변명할 기회를 좀 줄까요? 제 입장에서는 이걸 명령으로 한 게 아니고 뭐뭐 했니? 뭐뭐 했어? 그거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친구는 그거를 또 싫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좀 놓고 싶어요? 가끔씩은 이렇게 존댓말 써주면서 해줄 땐 좀 해줬으면 근데 좋겠는데 존댓말 가끔씩 써요. 너무 저를 지금도 막대하는 것 쓰잖아요. 같아요. 말투로 너무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막 그러니까 약간 남자친구 같은 경향도 있고 내 부인이라기보다도 그냥 친구 같은 개념도 있고 그게 원래 부부가 그렇잖아요. 평생 친구라고.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죠 뭐. 근데 저는 이렇게 교복 입거나 이렇게 어린 친구들 오면 그냥 반말 하거든요. 초등학생한테도 그냥 왔어요. 이게 좀 더 살갑죠. 네, 근데 이 친구는 초등학생인 거 뻔히 알면서도 항상 그렇게 존댓말로 그럴 것 같아요. 왜요? 근데 연애할 때도 지금도 저한테 존댓말 계속 쓰거든요.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존댓말 써주더라고요. 무서워요. 왜 그래요 진짜 오늘? 왜 그래요? 가시고 나죠? 지금 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집에 가서 이제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놀리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놀리면은 반응을 되게 잘해줘요. 재밌게. 슬럼프가 찾아왔다고. 정말 그냥 뒤에서 소리 소문 없이 딱 어떤 남자분이 오시더니 차 한잔 하자고 반죽하고 하는 모습도 다 봤다. 그냥 전철에 제가 앉았는데 그 옆자리에 앉으셔서까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송에 나갔을 때 이제 그 또 편집의 기술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버시냐고 했을 때 그냥 뭐 돈을 약간 이렇게 펼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활짝 웃고. 근데 그게 또 막 제가 볼 엄청 많이 때도 버는 줄 알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예, 전화를 없앨까도 했어요. 정말 배가 불렀다고. 사람을 써서 하면 될 걸 왜 그렇게 빵을 조금만 만들어서 다 되돌아가게 만드냐라고도 또 말씀을 하시고 퍼부으시는 거예요. 말로. 예약도 왜 받지 않냐, 배짱 장사냐. 저는 회사 다닐 때라서 회사 일하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으면 울면서 이 친구가 힘든 만큼 저도 힘들더라고요. 마음적으로. 안 하면 좋은데 근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저는 안 하기는 싫어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 그 최후의 방법으로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렇게 힘들면 하지 하지 말고 않으면 나한테 그냥 되지. 쉬지 마라.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그래도 하긴 그건 해야죠. 아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까지 가라고 얘기할 판이었어요. 그때는 아, 진짜 정말? 심했어요. 사람에 대한 계속 손님은 맞아야 되는데 아마 제가 더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있는데도 부모님이 다 해줘서 빵도 다 다른 사람이 만드는 줄 아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전화도 없애볼까도 생각하고 했는데 또 그러자니 너무 외진데 일부러 버스를 타고 또 내렸는데 또 빵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결제나 예약은 받지 않지만 전화로 물어보셨을 때 빵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려드리거든요. 어느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 거 정도는. 그래서 또 전화도 마음대로 없애지도 못하고 며칠 닫고서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주일 하루만 닫거든요. 근데 왔을 때 또 닫혀 있으면 그분들이 또 헛걸음 하시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름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딱 보면 정말 너무 얄미운 손님들, 막 정말 싸우고 싶은 손님들. 진상 손님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막 이러세요. 좀 인상을 구부리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그러더니 이거 오늘 나온 거 맞아요? 이렇게 딱 물어보시는 거여서 예, 다 오늘 반죽해서 오늘 생산해서 오늘 판매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치즈 식빵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 10분? 10분 정도 있다 오시더니 바꿔달라는 거예요. 한쪽 먹었는데 버터 식빵이 더 맛있으니까 이거 못 먹겠으니까 바꿔주세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 빵이 이상이 없는데 저희는 못 바꿔드린다고. 아니 동네 장사하면서 왜 동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어줘야지 동네 장사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분인 거예요. 저희가 죽어도 못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한번 다 드셔보시라고 이거 어젯밤 같다고 손님이 그때도 한 세 팀, 네 팀 정도 안에 있으셨어요. 근데 내가 이거 할게 다시는 오나 봐라 하고 한번 나가셨어요. 빵 그냥 빵 가져가세요 제가 그랬더니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30분인가 있다 오셔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저랑 얘기하는 걸 녹음을 하겠다고. 아니 그래서 빵을 안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파리바게트나 뭐 다른 것도 없다고만 왜 그러냐고. 왜 비싸면서 왜 안 바꿔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못 바꿔주겠다고. 백화점만 갑질 논란이 어. 있는 게 아니,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그 전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빵을 한 조각씩 주면서 먹어보라고 하셨으면서 이제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 빵이라도 가져가겠다고 빵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딱 드리니까 아니 왜 이렇게 좀밖에 없냐는 거예요. 자기가 다 나눠주고. 그래서 아니 손님이 다 그렇게 나눠줘서 먹어보라고 해서 다 나눠드리지 않았냐고. 그래서 제가 혹시나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한 조각 먹어봤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딱 꼬투리 잡더니 내가 아저씨 보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손님들 맛보라고 그랬지? 그 한 조각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는 너무 이제 흥분을 하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이란 건 진짜 지금도 상종을- 화나네요. 저도 화나네요. 아니, 상종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새거 빵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딱 열더니 여기 치즈 식빵을 하나 딱 꺼내서 제일 큰 거 가운데 거 그걸 딱 꺼내서 거기 딱 얹어 주시더니 되셨죠? 가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네, 다시는 뭐라 하더니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여자분이셨어요? 여자분이세요. 아 근데 동네에 사세요. 아, 어떡해. 지금도 한 번씩 2번 마주쳤는데 지나갈 때마다 저는 얼굴을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어느 여자분이 저를 막 이러면서 노려보고 가시는 거 길에서. 그분이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분인가 저분이구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분이 저를 노려보고 가셔가지고 지금도 길 가면서 그분은 이제 알아봐요. 제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되게 쉽게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왜 돌아서 그냥 그렇게 하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사실 좀 그러시는 건 싫어요. 먹는 거 같다가 그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먹는 걸로 장난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막 그러시면 진짜 속상해요. 그렇게 난리치고 가시고 나서가 딱 걱정이 됐어요. 토요일날 영업하는 때 금요일날 저녁에 혹시 와가지고 돌이라도 던지고 가서 유리를 깨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흥분하고 가셨으니 사람 없을 때 뭐 해코지 할 것 같아서 저희가 마음이 되게 불편하죠. 그렇게 손님이 화내고 가고 그랬는데 처리를 못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오픈한 데를 지금은 처형이 하시는 거고 새로 저희 둘이서 하는 데는 한 군데 새로 내서 좀 넓은 데서 하는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네, 거. 네. 근데 새로 낸 데서 그 진상 손님이 오신 거고 저는 처음 겪어본 거라서 너무 놀랬고 하여간 결국에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빵을 더 먹겠다. 그냥 그렇잖아요. 이 금액 내놓고 정말 내가 빵을 더 먹. 단순한 논리인데요. 이 친구가 한 말이 기억이 나요. 그냥 좋게 생각해서 내 빵이 맛있으니까 그 금액 내고 하나 더 먹고 싶은 심보에서 저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자. 그분들도 이제 뭔가 어딘가에서 힘든 속상한 일을 겪고서
어딘가에 화풀이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성인 군자네. 난 그런 생각은 안 들어. 그렇게 훈훈하게 넘어가시는 네.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좀 아픔이 있을 때 좀 네. 정말 희한하다라는 손님들 맞이할 때마다 그런 분들 많이 더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그분들이 진짜 귀신같이 오세요. 안 좋은 분을 겪고 나서 힘들 때 천사처럼 온다고 해야지 그- 무슨 그- 귀신처럼 온다고 해요. 아 그러게요. 진짜 천사님처럼 수호 천사님처럼 이렇게 딱 내려오시면서 딱 문 열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저희가 이모님이라고 그러셨던 그 단골분도 아, 그 진상 손님을 겪고 나서 진짜 그날 딱 오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선생님인데 논리정연하게 반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저희가 마음고생 심했다고 뭐 탕수육 같은 것도 사다 주시고 세상에. 아니, 저는 가시면서- 먹으면 다 풀리거든요. 가시면서 시켜주고 가시는 배달 거예요. 시켜주시고 집에서. 마음 풀으라고. 네. 네, 그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너무 참 좋다. 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겁니까? 이제 녹화하는 데가 불광동 성당이잖아요. 예, 불광동. 네. 네. 제가 불광동 성당 모태 신앙이에요.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느 날 9시 반 미사인가? 그 미사를 아침에 일요일 날 드리러 올라갔는데 좀 늦었죠, 제가. 올라가는데 여기 성전 보면 성수물 찍는 공간이 좀 넓게 있어요. 성전 전에 중문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 친구 처음 보는 이제 아가씨가 성수물을 찍고 딱 들어가는 걸 제가 옆에서 딱 본 거예요. 이 옆모습을. 이 친구가 또 콧대가 이렇게 높아요. 아 근데 진짜로 사람들이 결혼할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방송에서 뭐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뭐 이렇게 주변이 환해지고 막 이런 데잖아요. 종이만 저희가 좀 보이면 어두워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이렇게 빛이 이 친구 주변에. 이 옆모습을 봤는데 이 옆으로 노란색 파스텔 컬러로 뭐가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때 햇살이 들어왔나? 하여간 그래서 저는 너무 기분이 내가 불광동 성당을 30년을 다녔는데 여기 토박이어가지고 거의 다 알아요. 학생들이나 뭐 제 또래들은 잘 모르는 분이 괜찮다. 그냥 근데 제 친구 중에 저랑 소개팅을 시켜주려고 막 알지 못하는 상태. 저는 이제 오. 이 친구가 사모인지 몰랐죠. 소개팅을 시켜준다. 자기가 사모인 되게 봤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사모인이 누군데 그래 하고 내려와서 한번 살짝 유리문으로 봤어요. 궁금하니까. 근데 진짜 깜짝 놀라게 이분이 세상에, 앉아 진짜. 티나 씨가 딱 사모인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다. 영화 같은 얘기가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놀래가지고 나 저분이면은 괜찮지. 한 번은 만나볼 의향이 있지. 저분만 괜찮으면. 근데 이 친구가 네. 티나 씨가 이 철칙이라고 본인 수신이 딱 있었던 게 뭐냐면 교우나 이런 신분이 아니라 직장이잖아요. 봉사직이지만 사내 연애 같은 개념으로 청년들을 만나서 연애를 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장님이 귀찮으신 거예요. 제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게 유스티나 가가지고 귀찮은데 밥 한 번 먹어. 이제 밥을 한번 먹으러 나온 거예요. 제 친구 한 명 더해서 5명이서 그냥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낯선 사람이 있으면 밥을 잘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한 2숟갈, 3숟갈밖에 안 먹길래 제가 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깨끗하게 먹지 못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먹었어요. 그날. 흉내 좀 내지 마세요. 네. 첫 번째 만난 날 그래서 다 먹었는데 이대로 헤어지긴 좀 아쉬운데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그래서 집이나 그냥 데려다 드리자. 그래서 혹시 집이 어떻게 되세요? 딱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불광동을 30년을 다녔고 3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양동에서 멀리서 이제 사무직을 하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집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저희가 딱 2년을 고양동으로 아파트로 이사를 갈 기간이에요. 근데 그때 한 4개월 살았을 때 이 친구를 처음 만난 거예요. 진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로. 진짜 바로 앞에요.
아 저 진짜 거기 산다고 거짓말 아니고 제가 억지로 모셔다 드리려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불광동 성당을 계속 다녀서 그냥 일로 오는 거지 고양동 산다고 아파트 그러니까 이 친구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로 성당을 30년을 주일미사를 안 거르고 잘 다녀서 그런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구나. 3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잘 지켜와서 성당에서 진짜 이런 인연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진짜 그럴 수 있죠. 진짜로. 네, 아니, 선물이죠. 집도 가까울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1년 반을 그렇게 차에서 데려다 주면서 이제 사랑을 좀 키워나갔죠. 근데 맨 처음에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친구들이 옆에서 이제 막 저녁에 막 부추기는 거예요. 야,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야 남자답게 고백하면 그냥 넘어와. 야, 너 키도 크고 야 괜찮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좀 만나본 결과로는 좀 조심해야 될 거고 좀 시간이 필요한 스타일인 것 같아. 내가 막 그러니까 야 됐어. 지금 전화하면 바로 콜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아 티나 씨가 좋아서 이제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아니에요. 저는 오빠 동생으로 지내고 싶지. 돌려서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의미를 딱 전달을 받았어요. 이 친구는 그냥 밥을 한번 불편해서 먹은 것 뿐이구나. 제가 연락도 이틀 동안 안 했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아 지금 뭐 오늘 아침 이문세입니다를 듣고 가시겠네요. 뭐 호호호 하면서 그렇게 호호호는 안 했는데 이문세를 듣겠네요 하면서 자기가 먼저 또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아니 왜 그랬대요? 밀당을 이 친구가 한 거다. 자기도 내가 내심 마음에 좋았는데. 들었는데 이틀을 연락 안 했더니 안 자기가 하니까 이제 한번 대시를 또 살짝 한다. 살짝 한번 건드려 주네. 그래서 내가 남자들이 참 단순해요, 그죠? 네. 이 친구가 혹시 밀당을 하시려고 그러나? 자 여기까지는 그 아니, 저는 항상 사실만 얘기해서 뭐 이 친구한테 들을 얘기는 없으실 거예요. 왜 전화해 대고는 마음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틀 후에 연락이 없으니까 문자는 그런 달달한 문자를 보냈어요. 첫인상은 좋았어요. 너무 그렇게 좀 들이대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그래서 그거는 내 부분이 아니고 내 친구들이 막 밀어서 그렇게 억지를 한 근데 거예요. 이제 저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그렇죠, 너무 몰랐지. 너무 돌직구 스타일로 막 이러니까 그래서 몇 년 연애하셨어요? 4년 반. 4년 반. 네. 프로포즈는 어떻게? 완전 티나게 했어요. 저도.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모르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가게 키가 없는데 전날에 자물통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로 해가지고 그 열쇠를 얻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눈치 좀 챘겠죠. 그날 새벽에 제 친구랑 가가지고 문 열고 뭐 이렇게 풍선 같은 거 불어놓고 하트로 이렇게 크게 촛불 같은 거 해놓고 그때가 또 12월 24일이에요. 프로포즈 한 날이. 반지라도 하나 해서 프로포즈를 했어야지 이게 기본인데 컴퓨터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그냥 사줘야지 하고 그냥 현수막 같은 거에다가 이제 촛불에 막 풍선만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촛불은 다 켜놓고 셧다운 내려놓고 쫙 이렇게 전봇대에 대해서 이렇게 숨어서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막 떠벅떠벅 쫙 멀리서 오더라고요. 셔터를 드르륵 여는데 그 쇼윈도 안쪽으로 하트가 이렇게 촛불로 밝혀져 있고 막 풍선 달려져 있고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딱 써져 있으니까 얘가 갑자기 못 들어가고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쇼윈도 바깥에서 막 어깨를 이렇게 들썩이는 거예요. 어깨까지 오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내가 봤어요.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요. 막 이러더니 울어요. 그래서 내가 막 가서 무슨 어깨를 들썩. 티나야 얼른 들어가. 그래서 이제 혼자 착각하게 좀 주세요. 사실이에요. 아무튼 저는 어깨를 사실만 얘기해요. 들썩거리면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달려갔다니까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오픈할 시간에 가서 반죽을 쳐야 될 시간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기분을 더 느끼고 싶고 더 오래 보고 싶은데 내가 왜 이거를 오라버니 이렇게 일찍 해서 내가 이거 반죽 쳐야 되는데 지금 이걸 다 손님들 오면 창피하니까 다 치워야 된다. 그날 저녁에 문 셧다문 닫아놓고 그대로 똑같이 한 번 더 해줬어요. 자기 억울해 너무 짧았다 아침에는. 거기서 사진도 더 찍고 되게 보잘것없이 프로포즈를 했는데도 그렇게 감동을 받고 울어주니까 되게 뿌듯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반지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그거를 그냥 모니터만 줬던 게 조금 되게 아쉽더라고요. 내심. 제가 프로포즈에 모니터 받은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살면서 더 좋은 것도 많이 해주고 싶어요. 다른 점도 많아요. 잔소리가 좀 많아요. 너무 잔소리가 많고 저는 집에서 좀 털털하거든요. 그러니까 털털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네. 지저분해. 옷도 막 너는 여기저기 털털하다 말하고 나는 네. 지저분하다라고 쓰고. 막 여기저기 옷도 막 다 벗어놓고 그냥 오늘 입은 옷들 막 개켜놓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에 여자가 해야 할 할 정말 많은가 보다. 일반적인 가정에 여자가 해야 할 잔소리를 일을? 제가 해요. 양말을 뒤집어서 놓지 말라고 이런 거 대부분 여자들이 남편한테 하는 건데 제가 해요. 근데 여자들은 원래 그냥 아, 그 그렇다는데. 책상 의자에도 막 다 옷 다 포개고 네, 포개고 아, 해놓고 몰라요. 여자들은 그러기도 아니, 하고 하거든요. 그- 근데 저희 어머니 또래 이럴 때는 그래도 다 아끼면서 사시고 막 양말도 다 꼬매시고 막 이렇게 아끼면서 다 사셨잖아요. 근데 알뜰하더라고요. 딱 요즘 아가씨들 뭐 결혼하기 전에 카드빚 숨기고 결혼해서 남편이 카드빚도 갚아줘야 되는 이런 기사를 막 듣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옆에서 가게 준비하는 걸 보니까 요즘 아가씨답지 않게 좀 알뜰한 면이 있구나. 결혼해서 살면 내가 살면서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이 친구가 지금은 딱 숨기고 있는 건데 저랑 있을 때는 근데 성격 자체가 그래. 저한테만은 가족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안 보여주는 면을 저한테 많이 보여주거든요. 무슨 엄마한테 착각을 다 보여줬었어? 자기 장모님한테도? 엄마 나 아빠랑 몰랐네? 산 게 몇 년인데 엄마 아빠랑도 당연히 그러죠. 나 오해했네. 근데 저한테는 되게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 낯가림이라고 네, 하잖아요, 좀 낯가림. 준영님.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자기 혼자 특별한 그렇게 생각하게 냅둬요. 네, 난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지. 아버지한테 가서 엉덩이 춤추고 그러진 않잖아요. 아니에요. Steady, let it last, let it, let it last, let it still fall in love. 그리고 또 결혼할 때 또 그 가게 손님들한테도 엄청 네. 축하를 많이 받았다고요. 네네.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며칠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 문을 닫겠습니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 공란의 옆에 혹시 결혼 막 이러면서 시작하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써놓으니까 다 막 이제 되게 멀리서 왔는데 다음에 다시 꼭 찾아오겠다고 정말 축하드린다고 막 또 되게 울컥했어요. 제가 굳이 별로 그러니까. 눈물이 막 많진 않은데 또 아직도 그 쪽지는 못 버리고 있어요.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 유스티나 자매님이 그거 아세요? 빵 얘기할 때마다 눈이 막 초록초록 빛나고 굉장히 사뭇 진지해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 못 이기고 성실한 사람이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눈빛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안드레아 형제님은 빵을 만드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유스티나 자매님과 함께여서 좋은 건가요? 후자죠. 저는 빵을 만드는 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는 걸 좋아했지. 그래서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입장이고 한편으로는 티나 씨가 괜히 선배라고 좀 이렇게 한번 이제 검증을 맞잖아요. 티나 씨 한번 봐주세요. 이 반죽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좀 더 돌려야 돼요. 그러더니 한 2바퀴만 더 돌리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됐어요. 이제 넣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두 바퀴 차이가 중요한 건가? 이게 내가 모르는 섬세함을 갖고 있는 건가? 똑같이 하거든요. 똑같이 계량해서 똑같이 넣고 물 온도 똑같이 맞춰서 넣고 이제 반죽 다 됐나 확인하는 것들 이렇게 딱 비벼봐가지고 수제비 뜨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늘려 뜨고 그렇게 다 해서 된 것 같아서 물어보면은 항상 조금 더. 오라버니가 다 됐다고 할 때보다 더 돌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죽이 망치면은 그냥 빵도 오늘 그 식감이 달라지는 거니까 일부러 진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일부러 하는 건 아니구나. 네, 일부러 뭐 얄밉게 뭐 터해요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근데 너무 많이 얄밉게 할 때가 했어요. 있어요. 오라버니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더 돌려요. 이렇게 얘기는 했잖아요. 그거 얘 아니에요. 딱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건데. 스승이 아니라는데. 근데 항상 아니, 그걸 확인해주면 되는데. 요즘은 잘해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제 많이 서툴었는데 지금은 이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고. 그래서 저도 막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는데 까다롭진 혼자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예, 좀 그렇게 또 가끔 생각할 때도 있나 봐요. 어린 제가 막 이렇게 하세요. 또 이렇게 생각. 그건 약간 자격지심이고 제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되게 신기해요. 그런 반죽이라든지 오븐이라든지 다 타이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머 맞춰놓고 하면 다 똑같이 나와야 되고 항상 그 식감이 돼야 되는데 진짜 다 달라요. 그 그래요? 날에 이렇게 막 온도라든지 습도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영향이 있고 우리가 계량을 해서 넣을 때 버터도 막 이쪽에다 넣을 때가 있고 막 저쪽에다 넣을 때가 있고 막 다 다르잖아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비웃지 마시고요. 그래서 반죽이 막 돌아가니까 이게 이쪽으로 쳐질 때가 있고 저쪽으로 쳐질 때 있고 또 막 위에 올라가서 붙어 있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시간은 의미가 없고 티나 씨가 저를 알려줄 때도 타이머로 알려주지 않거든요. 항상 어디 반죽기로 치든 반죽 상태로 보고 그걸 확인해서 발효기에 넣어야 되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더 고마운 것 같아요. 더 잘하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이제 빵을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아직 자격증이 없거든요. 따라서 하는 보조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격증도 따고 싶고 훗날의 얘기인데 티나의 식빵이 아니라 그냥 제 이름으로 빵가게를 하나 하고 싶어요. 레아 저희 식빵? 가게 옆에다가 경쟁 업체로 더 50% 더 싸게 해가지고. 저희 바로 옆 가게에다가 그건 저랑 이제 싸울 때요. 농담이고 싸울 때 하는 얘기고 제가 이제 기술 다 빼가서 내가 네 손님 다 뺏어갈 드래곤 거야 막 식빵.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또 유스티나 씨. 저는 이 일을 평생 하고 싶거든요. 정말 머리가 희끗희끗해서도 빵 만들고 있으면 저는 그것도 되게 멋져 보일 것 같아요. 거의 남자분들이 그러시는데 여자도 할머니 돼서도 내 머리가 그렇게 희어서도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냥 재밌게 즐겁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월세 걱정하고 또 재료비 걱정하고 사실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작고도 큰 꿈은 2층에는 빌딩 제가 세우는 겁니다. 아니. 이 친구 꿈은 빌딩 세우는 거네요 지금. 1층은 자기가 하고 3, 4층은 뭐 아니요. 잠자고 그냥 뭐 이런 거 딱 얘기하는 위에 거고. 층에서 제가 이제 조금 일하다 힘들면 잠깐 가서 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새벽에 나와서도 뭐 더 그날 더 이제 바쁜 날은 잠을 조금 자고서 또 그러니까 집이 아주 가깝게 바로 몇 발자국 안 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그게 마음적으로 되게 편하잖아요. 계속 빵은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소박하게 또 정직하게. 싸고 맛있는 빵을 네. 사람들이 먹으려면 지금 티나의 식빵이 잘 돼야 네. 빌딩이 세워지고 빌딩이 세워져야 우리가 맛있고 싼 네. 빵을 먹을 줄 안다는 거죠. 빵 만드는 고소한 이야기, 또 두 분 사는 달콤한 이야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수없이 되풀이되는 손길도 또 손님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 마음도 참으로 흐뭇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두 분 인생이 잘 발효된 빵처럼 맛있게 부풀어 오르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